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예. 우리 이번에 월드컵이 열렸던 카타르. 예. 예, 물론 예선 탈락, 뭐 본선에서 바로 탈락했지만 예. 카타르가 정말 그 더운 데서 이렇게 그 중동에서 파란 축구 경기장을 만들어서 월드컵을 할 줄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카타르는 이제 천연가스가 이제 천연 자원인데 천연 자원을 가진 나라들은 많죠. 예. 근데 카타르는 엄청난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어요. 그게 참 의문점이 드는 게 왜 다른 나라들은 천연 자원을 가지고 그런 빠른 성장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럼 카타르는 어떻게 그렇게 성장을 했는가? 진짜 신기하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어떤 그 국민 소득이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 국민 GDP를 이제 가지고 하는데 전 해모에서 GDP가 얼마만큼 더 빠르게 늘어났는가 그걸 이제 측정하는 게 경제 성장률입니다. 근데 팔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장을 하는가 그 말이 안 그러려면은 갑자기 수요가 엄청 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산업이 발전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카타르는 그런 게 아니었고 물론 수요도 증가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뭐 엄청난 속도 한국보다 경제 속도가 빨랐어요. 그래서 8만 불, 9만 불, 10만 불까지 거의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천연가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은 천연가스를 그 운반을 하려면 보통 가스관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 러시아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사실 돈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 돈을 대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영하 165, 2도로 냉각을 시킵니다. 냉각을 시키면은 이 부피가 600분의 1에 줄어들어 가지고 운송이 가능해요. 예. 그 장거리 운송이. 근데 그거 이제 LNG죠. LNG. LNG. 예. 액화 천연가스 예. LNG. 예. 값이 높아져요, 엄청나게. 오. 고부가 가치가 되는 이게 거죠. 그 천연물에서 이제 가공품이 된 거죠. 가공품이 되는 예. 거죠. 제조업이죠, 일단에. 그게 똑같은 천연가스인데 LNG면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수송이 가스관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 컨테이너 그게 한국 이제 LNG 선을 네, 이제 LNG 그게 선. 많이 예. 공급을 하는데 그 한국과 관계가 좋죠. 음. 그걸 해가지고 계속 그걸 고부가가치화합니다. 그 LNG에 그치지 않고 요즘 이제 그거를 더 이게 재미를 맛을 들이니까 이걸 더 가치를 더 가치를 더 붙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것이 이제 비행기에 들어가는 제트 엔진도 이렇게 천연가스를 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계속 거기에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항공유를 대체하는 항공유, 천연 예. 항공유, 제트 오. 엔진. 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버는데 음. 또 이제 럭키한 게 탄소 제로 이런 그 추세로 가기 때문에 많이 수요가 듭니다. 천연가 LNG에서 예, 중국 공해가 없으니까.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예. 그런 것들이 수요가 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카타르는 미래 걱정을 하지 않을 그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왜냐하면 예. 인구가 나라가 적잖아요. 먹여 살릴 식구는 적은데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많이 넘버. 부럽네요. 그 월드컵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그 조그만 나라에서 한다는 것이 실은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바레인이란 나라가 그 좀 경쟁 관계에 있는 옆 동네인데 바레인은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 F1이라는 그 포뮬라 원을 예. 한국 사람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 중동에서도 그렇고 유럽에도 그렇고 그거를 해마다 개최해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요. 자동차 경주대. 근데 그런 것도 부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근데 다시 하기는 카타르도 한다고 하긴 했지만은 이제 경쟁 심리도 있고 우리는 너 F1 해 그럼 우리 나 월드컵 할 거야 뭐 이런 게 축구가 연기. F1은 매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월드컵은 그게 이제 포인트죠. 월드컵은 이제 그 매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월드컵을 일단 한번 개최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그래도 대회를 개최국의 큰 이미지에, 대회를 개최했기 이제 때문에 올림픽도 하고 싶어 하겠네요. 그럼요. 뭐 아시안 게임도 하려고 하고 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하게 되면 이제 F1 같은 거 하기도 물론 이제 벌써 계약을 한 걸로 알지만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걸 하는데 그 좋은 그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카타르는
재밌는 나라입니다. 그러네요. 네. 상당히 막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나 뭐라도 좀 하나 하고 싶은데.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막 월드컵도 하고 네. 이제 뭐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 타스무라고 있더라고요. 네. 디지털화 프로젝트. 네. 우리가 또 전자정보가 굉장히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거를 보니까 카타르 교통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디지털화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어떤가요? 이건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까요? 그럼요. 이제 모든 걸 이제 스마트화 하려고 하는 음, 것은 이제 중동 나라들의 어떤 공동적인 중동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비전 2030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스마트 물류가 있어요. 그렇죠.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 그 이제 그 카타르라는 나라를 보면 이 호르무즈 해협 그쪽 지도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그 물류가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스마트화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게 많이 크죠. 왜냐하면 많은 그 비용도 절감하게 되고 비용도 그렇고 또 정확해지고 에피션트하게 되고 이런 그런 차원에서 물류를 하면서 이제 정부 시스템이란지 이런 것들이 중동에서도 처음에 가서 뭐 두바이도 가장 앞서지만은 처음에 제가 갔을 마에도 그 지금 많이 변화하는 단계라서 모든 게 좀 한국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되지 않았어요. 시간도 걸리고 면허 하나 따는 거 아니 그 면허증 받는 것부터 해가지고 어떤 이런 게 시스템 자체가 정말 모든 게 좀 느리기도 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두바이가 그 정도인데 다른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참 쉽지 않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스마트화함으로써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제 해외 우수 인력을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는데 모든 거를 그런 게 잘 안 돼 있으면 그 좀 사람들이 와서도 금방 떠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오려고도 하지 않고 그게 좀 필수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국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진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 적으신 거를 보니까 스마트 운송, 예. 스마트 물류, 그다음에 스마트 환경, environment를 예. 이제 관리하는 거, 예.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재밌었던 게 스마트 스포츠, 예. 생활체육에서도 이제 스마트를 붙여가지고 예. 그 연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인재들을 이제 스포츠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조금 발굴하고 그렇게 리크루트 한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카타르도 이번에 월드컵 가가지고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탈락하는 그렇죠. 그런 역사가 없었죠. 자존심 많이 상했을 거예요. 세계 최초니까. 예. 그래서 이제 축구가 굉장히 중동은 엄청난 인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엄청난 인기예요. 또 이제 그 축구 인재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좀 시스템화를 구축을 한 거죠. 그게 스마트 스포츠. 예, 그게 스마트 스포츠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어떤 잘하는 애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입력이 돼 있는 애는 체계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얘가 잘 나가고 있나 이런 식으로 아마도 이제 그 훌륭한 축구 그 카타르 출신의 가장 그 괜찮은 사람을 이제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좀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카타르 국민으로 해야 되나요? 요즘 보니까 프랑스도 그러니까, 이제 예. 쫙 이렇게 서싱이 되던데. 다 그렇게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카타르 출신으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면은 그 카타르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좋은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측면에서 우리 스마트 스포츠 네. 상당히 왜냐하면 제가 이 스마트 스포츠라는 단어는 사실 제가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이 카타르 편에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었어요. 예, 저도 좀 재밌게 예, 관심 예. 있게 재밌게 카타르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아니고 그다음에 카타르만. 또 하나 또 재밌는 사업이 하나 있었던 게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네. 이 카타르가 또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것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왜냐하면 탄소 제로 그게 굉장히 화두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것이 카타르 경우는 계속 그 천연가스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그거를
발굴하는 그 장소를 더 넓히고 그 투자를 엄청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천연가스 산업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그 경제학 용어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사람인데 규모의 경제가 뭐냐면은 많이 생산할수록 생산 단가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신규 그 사업자들이 진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싼 가격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그렇죠.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진입 장벽이 진입 장벽이. 예, 현실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그걸 더 넓히고 세계 최대 규모를 하겠다. 지금도 거의 최대 규모는. 근데 또 향후 한 10년, 20년 동안 화두는 탄소 제로란 말이에요. 탄소 제로. 그걸 이제 접합시킨 것이 이제 그 천연가스를 하면서 탄소 제로를 그 일산화탄소 포식기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